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여성 그리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스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기사를 매일 이메일로 보내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보니까 이번 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다른 때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쉬세션이라는 그런 조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쉬, 여성이죠. 세션, 리세션. 그러니까 이번의 특징은 여성의 일자리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랍니다. 그리고 또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5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가지고 더 구체적인 공약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여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를 했습니다. 2017년 강력 범죄 유형별 여성 피해자 비율을 보니까 살인, 강도, 강화, 성폭력 이런 강력 범죄들 피해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서울 여성의 43%가 불법 촬영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분 중에 거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간을 했습니다만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을 찾아보니까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이 71.9%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그 6년 전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7.6%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아동 청소년 안전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많은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요. 저는 SOS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범죄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그런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게 사건 접수가 자동으로 되고 자치경찰 출동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SOS 앱은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가 모니터링 신청을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호자나 가족들이 또 다 연결이 돼서 그분이 귀가하는 길에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그 강력 성범죄자, 신상 공개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강력 성범죄자가 신상 공개하고 발찌 착용하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 16조를 개정을 해서 성범죄 전과 신상 공개자가 아동 청소년 구역에 가까이 접근할 때는 이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범죄자 거기는 경고 문자 그리고 자동 발신 통화로 본인 인증을 시도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치 경찰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그 부착 발찌가 제거해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용 중인 성범죄자 부착 발찌에 거기 보면 혈류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부착 발찌를 제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자치경찰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스토킹 방지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이 스토킹이 지금 단순한 경범죄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집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고 우편물 뒤지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를 찾는 그 과정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의 귀를 쫓는다거나 집에 침입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미수에 그치면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심각한 스토킹 행위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반복적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이 특정 여성에게 반복적이고 집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행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스토킹 범죄가 모두 강력 성범죄 발생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법안에 스토킹 행위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스토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스토커 방지법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커 방지법의 통과가 되면은 여성을 뒤쫓다가 걸려서 신고가 되면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받다가 또 다른 스토킹 사실이 발각이 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의도를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 중에 잡아서 그걸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토킹이 물리적인 스토킹뿐만 아닙니다. 디지털 스토킹, 인터넷 통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정말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요. 서울시장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원리를 서울시 자치경찰에다가 적용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을 하고 또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범죄자 이동 경로 추적하고 또 CCTV를 통해서 그 전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스토킹 범죄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피해자가 총 1154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만 해도 60.7%입니다. 청소년 피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그리고 예산도 4억 원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만들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불법 영상물 삭제하는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접수나 상담이나 수사 요청이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또 사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피해자들 심리치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저는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그런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해외 서버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차단하고 범죄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수사 공조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서 그 불법적인 동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인식을 해서 바로 삭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 개발에 좀 지원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독립적인 인권 전담 기구인 가칭입니다만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특별대책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그전에는 처리하는데 8개월에서 12개월이나 걸리던 것을 3, 4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건데요. 3, 4개월이 무슨 단축입니까?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문기구 성격의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 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고센터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그 준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기구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이 된 추천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 인선 예방 감시 활동
그리고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리고 또 특히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 4개월 걸리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 발령시키고 그리고 또 확정 판결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아니면 견책 수준 징계에도 머물기도 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선은 5가지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가장 안전한 여성이 안전하고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그런 첨단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